의정부 구성마을 주민들이 고산지군의 도로 개설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의정부 시의회를 찾아 6월까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유흥시설 불법 영업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영업이 강제 중단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특히 같은 유흥업종이라도 등록 행태에 따라 제재를 피해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 결과 평균 경쟁률이 6.4대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유치 경쟁률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GH가 11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구성마을 주민들이 고산지군의 도로 개설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그동안 LH 측에 수차례 도로 개선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헬로TV 뉴스 보도 이후 LH 관계자들이 의정부시 의회를 찾았습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쉽게 편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 도로가 생기면서 유턴을 2번씩이나 하기 때문에. 헬로TV 보도 이후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의정부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LH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엔 주민들이 요구한 교차로 신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6월까지 적절한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6월로 정한 것을 두고 시간 끌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고산지군의 각종 시설물의 준공 예정일은 오는 6월. 이 시기가 지나면 시설 관리 책임이 의정부시로 넘어가 LH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밀락 1지구나 2지구에 있어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이 없이 준공이 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의정부시가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지금 다시 고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고산지구도 6월이 돼서 준공이 난다면 같은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민 불편이 해소되기 전까지 의정부시가 준공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6월에 준공이 나도 연말쯤 돼야 시설물 인계가 이루어진다며 LH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가 취업 취약계층과 장기 실업자, 무급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합니다. 사업 참여 자격은 의정부시 관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근로자로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자 등입니다. 시는 6개 분야 55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인원은 백신 예방접종 행정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등을 갖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 마감 결과 평균 경쟁률이 6.4대 1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지자체별 노력이 한창입니다.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유치에 대한 시민 관심과 서명 참여 유도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대 등 3개 대학과 연계된 교육도시 위상을 강조하면서 경기도 북부청 등과 인프라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경기복지재단 외 3곳에 유치희망 신청서를 냈습니다. 특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지자체 11곳이 신청서를 낸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시는 서른도, 이원종, 이수지시 등 스타 홍보대사들을 내세워 중견도시 자립 기반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곳에 유치희망 신청서를 낸 포천시에 힘을 더하기 위해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이 나섰습니다. 포천시는 경기 북부 최다 사업장과 최대 섬유산지임을 강조하면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열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해 유흥시설 불법 영업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기동대 2개 부대 총 144명이 동원됩니다. 이들은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행태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유흥업소의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흥업종이라도 이 등록 형태에 따라 제재를 피해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에서 즉석 만남이 이루어지는 유명 체인 헌팅 주점. 집합금지 첫날에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한 거예요. 원래 헌팅 포차라는 업종이 없잖아요. 그냥 헌팅이라는 간판 다 떼고 지워야 될 거 다 지우고 헌팅하는 게임 시스템 다 없앤 다음에 그냥 술 먹는 것처럼 일반 음식점처럼 하는 겁니다. 같은 건물 내 또 다른 유사업소도 버젓이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스피커 등 음향기기가 설치돼 이벤트를 벌이는 사실상 클럽 형태입니다. 이곳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에서 헌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헌팅이요? 아니에요. 뭐 이벤트하고 이런 목적으로 문제 내는 건 없고요. 애매한 방역 빈틈 속 부천시는 일단 일반 음식점 등록 기준에 따라 현장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조회가 돼서 만약에 적발이 되거나 단속이 되면은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수칙에 위반이 되는지를 고려를 해서 뭐 처분이나 그런 거 나가는 거고요. 같은 업종이라도 등록 형태에 따라 제재를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인천 부평으로 가봤습니다.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 최대 번화가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감성주점입니다. 유흥시설 영업 제한 조치에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업주들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방역 위기 때마다 유흥시설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내고 하는데 계속 쉬라고만 하고 있고. 10년 동안 인천 부평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 지난해부터 수차례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식자재를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다 시켰어요. 시켰는데 영업 중지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우리 쪽만 그렇게 되는 건가. 숨통이라도 튀게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음식점이나 카페, 체육시설 등도 언제든 영업시간이 다시 단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방역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세 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 생활 습관을 잘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절과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생활 유형별 체험을 통해 인성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늘품숲을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위층에 올라간 아이들이 쿵쿵 뛰고 망치질을 하자 아래층에 있던 아이들이 손으로 귀를 막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식당처럼 꾸며놓은 곳에서는 아이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약속을 배웁니다. 환경지킴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종이 캔 등 소재별로 나눠서 분리 배출을 해보고 뷰박스와 형광 로션을 통해 손을 잘 닦고 있는지도 확인해봅니다. 대중교통 안전체험 코너에서는 자동차와 지하철, 자전거 등 이동수단별 약속을 알아보고 직접 해봅니다. 위에서 뛰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스스로 느꼈으니까 집에서도 이제 저랑 약속을 했을 때 더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준 적이 없어가지고 예절을 지키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체험 잘 했던 거 보니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체험 공간인 경기도 늘품숲.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인성교육을 하는 일종의 체험학습 공간입니다.
올해는 영유아 7,6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험형 인성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바른 인성과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경기도 늘품숲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연천 삼곤리 임진강 일대 등 3곳을 주민 주도형 생태 관광 거점으로 개발합니다. 선정된 3곳에는 1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탐방시설 확충과 체험상품 개발, 주민 참여형 자원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연천구는 임진강 유네스코 자원과 DMZ, 민통선이라는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조류 탐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권역별 생태 관광 거점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6곳의 거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연천군이 지난 10일부터 전곡리 선사유적지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선사유적지를 관람하려면 기존에는 성인은 1,000원, 청소년은 5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했습니다. 연천군은 입장료 폐지와 함께 유적지를 공원화해 작은 도서관과 애완동물 놀이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13일부터 27일까지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합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영되는 작품은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 등 모두 7편입니다. 특히 304개의 별 등 3개 작품은 청소년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명했습니다. 영화와 함께 4.16 합창단이 선보이는 추모곡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영상 메시지도 공개됩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기본소득 조례 개정을 위해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농민 기본소득 용어 사용과 함께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특별위원회 소속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농정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농민 기본소득 명칭을 농민수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기본소득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은 앞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논의하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재정적 위험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민,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들의 상임위별 기본소득 조례 논의를 제고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가능동에 교외선 신설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신설역 건립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교외선은 경기 서북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지난 2004년 중단되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 등과 함께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는 올해 실시 설계를 시작해 2023년 말까지 철도시설 개보수 작업을 마친 뒤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전 시기는 오는 2025년으로 시는 현재 국방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전 예정 부지는 자일동 내 개발 제한 구역 30만 제곱미터입니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민간 사업자가 호원동 국방부 땅 4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대신 자일동에 새 훈련장을 만들어 국방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총 3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주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누구나 소통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소통함은 덕정역과 대형마트 등 3곳에 설치됐으며 정보 부족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의 인적 사항을 주민이면 누구나 적어 소통함에 넣으면 됩니다. 소통함을 통해 알려진 위기가구 주민은 담당 공무원이 그 대상자를 방문해 공적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